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들을 소개합니다. 시온 컨퍼런스가 개막 5일째인 지난 14일 복음통일 찬양 콘서트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코스타가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광복 78주년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고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역기관 관계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78주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독립투사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며 함께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 독립에 공을 세운 선교사들을 소개합니다. 장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8년 전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우던 국민들은 일제 식민 통치 35년 만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뜨거운 독립투쟁 뒤에는 크고 작은 도움을 주며 함께 싸워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애쉬모어 피치는 중국으로 파송된 미국 장로교 선교사 아버지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한국인을 돕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중국 선교사가 된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한인들을 위한 모금에 적극 나섰습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로 인해 일본 경찰에 쫓기던 김구 엄황섭 등을 자택에 숨겨주며 신분을 숨겨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청원하며 독립투사들의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는 캐나다 장로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항거해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1919년 3월 1일 스코필드는 사진기를 들고 파고다 공원을 찾아 일제에 맞서는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유관순 열사를 위해 총독부를 찾아 비인도적인 고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코필드는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광복절에 대한독립에 헌신한 외국인을 주제로 발행한 기념우표에 스코필드의 초상이 담겼습니다. 1919년 고종의 국장 취재를 맡으며 AP통신원으로 일하게 된 엘버트 와일드 테일러. 그는 부인과 함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찾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3일 독립선언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를 번역하고 한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미국 뉴욕타임즈로 타전한 그는 전 세계에 일제의 잔혹함과 국민들의 독립운동을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군이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화성시 제암리교회에서 주민들을 학살하자 그는 현장을 찾아 취재했고 독립투사들의 재판에도 참석하는 등 취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이 봤을 때도 일제의 어떤 잔혹성이나 탄압성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제 입장에서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더 강하게 탄압하지 못하는 엘버트 테일러 부부는 1924년부터 약 20년간 서울 종로구에 살았는데 당시 지은 집을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란 뜻의 딜쿠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현재 딜쿠샤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관리되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들의 자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유대인과 해외 각국의 성도들이 한국에 모여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시온 컨퍼런스가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 14일엔 서울광장에서 해외 30여 개국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복음 통일 찬양 콘서트가 개최되는데요.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기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1회 시온 컨퍼런스 5일차 집회 현장입니다. 이날은 복음 통일 찬양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독교 유대인 100명과 해외 26개국에서 온 150명의 성도, 한국교회 300여 곳 성도들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00명의 이스라엘이 어린 올 세대별로 노인 세대까지 오늘 우리 이 시온대에 남북의 한반도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옆에 곁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국내외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만큼 서울시청광장은 하얀색 옷을 입은 참여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통역하며 행사 진행 역할을 맡은 송도 주사랑교회 장건능 전도사는 많은 참여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직접 봤다며 복음 통일에 대한 희망이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온 컨퍼런스 예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7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 한국 땅에도 복음 통일이 오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북한과 남한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하는 그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 희년이 도래했다, 그 시즌이 왔다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을 70년으로 보는데 남북한도 복음 통일의 자유를 맞이하길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3일 연속으로 시온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한 외국인은 참여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ir heart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so big that we're catching that desire, and now we're praying for it, and we came here to this wonderful event we were invited to, and it's so much bigger than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God is so present in this, and I'm so excited to be a part of it. 시온 컨퍼런스는 오는 15일 해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광화문에서 임진강까지 이어지는 기도 투어를 진행하고 19일 저녁 예배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여름 캠프 시즌을 맞아 전국의 교회와 단체들의 연합 집회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와 달리 연합 집회 이후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부흥을 기대하는 전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2023 코스타 월드가 전국 2,000여 명의 청년 및 장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이제 코스타의 주제처럼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청년회 때 나를 이끄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예수의 길을 함께 찾고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달려갈 길을 찾고자. 코스타 국제본부 총무 유인근 목사는 지난해 부산 집회 이후 대전과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돼 4차례의 집회가 열렸다며 다시 부산에서 열리는 집회를 통해 부흥의 진원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타의 다양한 강사들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걸어갈 길에 모델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집회가 전국의 청년들을 어떻게 깨울 건지, 항상 부산이 불붙으면 전국이 불붙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2배, 3배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 뜨거운 집회를 통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그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 그것이 분출하는 스타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코스타 월드에는 대한항공 김신 기장, 커피 MBA 최영하 대표, 탤런트 리키킴 등 30여 명의 강사들이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근데 그분들의 하나님과 저의 하나님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제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장 박남규 목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집회는 색소포니스트 루카스와 브라이언 킴의 찬양 연주, 이영표 해설위원의 간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목사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지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선용하셔서 정말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스타 월드는 8월 집회 이후 세부, 캐나다, 베트남 등 6개의 집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광복 78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메시지에서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감격스러운 날이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이어 일제의 식민지 압제와 분단으로 얼룩진 폭력과 비극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해 부흥을 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감독회장은 수년째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된 남북평화 공동기도문에 대해 언급하며 민족의 복음화와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남과 북이 함께 경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군산 드림교회에서 광복 78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주제로 열린 예배는 전북 지역 기관 관계자들과 지역 성도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특별 기도회를 통해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최대한 영광 돌리는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 모든 임원들과 실무진들이 그동안에 많이 기도로 준비했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말씀 선포에 나선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국가와 가정을 도우신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기독교 학교 주일을 맞아 이순창 총회장의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매년 8월 둘째 주일을 기독교 학교 주일로 정하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기독교 학교들이 본래의 기독교적 설립 정신과 건화 기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평준화 정책, 개정 사립학교법, 국가교육과정, 사학 공영화 정책 등에 의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기독교 학교가 국공립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기독교적 설립 정신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애국지사와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경축식장에서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포상이 직접 수여됐습니다. 한편 각 기관 누리집과 자치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조달청은 등기부등본에 일본인이나 일본 기관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들을 조사했는데 서울을 비롯해 경북과 전남, 충남 등에서 일본인 소유의 땅을 확인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6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조달청이 국유화한 이 땅들은 기획재정부의 재산이 되는데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며 땅을 민간에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수 과정 중인 나머지 땅도 곧 환수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국유화 전 주인 확인 절차, 무주 부동산 공고 과정만 마무리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교권 회복 방안의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응대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려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니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학과 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의 일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사업 적정성을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달청은 15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습니다.
전북도는 2028년 공항을 완공해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 가속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사회 간접 자본 추진 경위를 세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는 절차적 하자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찰 발주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한국의 광복절 축하 성명을 내고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광복절에 따스한 축하를 전한다며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축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 투자,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 추구 등 양국 관계가 진정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엔 박진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오는 18일 예정된 3국 정상회의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뉴욕 시장이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현지 시간 14일 태극기 개항식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 청년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가 광복 78주년을 맞아 맨허튼 볼링그린파크에서 개최한 기념식입니다. 이날 애덤스 시장은 연설을 통해 뉴욕 내 한인들의 위치와 영향력 등을 언급하면서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의 금융 수도인 맨허튼의 국기를 개항하는 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광복절 조선 해방의 날 7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독립군의 영웅적 희생정신은 북러친선의 역사와 함께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광복절은 한반도 애국자들의 용감성과 영웅주의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러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주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에 책임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몬테나주 캐시 시엘리 판사는 현지 시간 14일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정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영동 지역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2도,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절인 15일, 일본에선 고위 정치 지도자들이 A급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과 오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안보 파트너로 부각시키며 2년 연속 광복절 축사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8년 전 광복을 막기까지 독립에 힘썼던 순국 선열들은 지금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